네,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온갖 미디어에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아마 기대도 많이 되시고 반면에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일자리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연복 직업능력국장님께서 뻔한 직업 이야기가 아닌 35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여성들과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국장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사실상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직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자꾸 문제점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가대인데 실질적으로는 30% 이상이 실질 실업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을까? 이런 데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어머님들한테도 문제가 좀 있다.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어머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식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그런데 자식의 적성이나 소질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어머님들이 바라는, 어머님들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만 자꾸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산업인력공단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해서 재직근로자들이라든가 청년들한테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서 하는 훈련, 교육훈련을 좀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직업방송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우리 청년들 해외 취업 시키는 업무도 또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자격검정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그 수출해서 우리 제도를 좀 하는 이런 업무도 하고 명장 선정이라든가 기능 경기대에서 기능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과 윤리인데 직업은 뭐냐? 직업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가를 어떤 그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아서 영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에 요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성, 하루만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업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고, 사회성,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꾸 고민이 여러분들을 할까 학부형님이라고 할까 막 고민했을 때 사실상 새내기 참 좋은 얘기가 있는데 새내기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게 사회성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으냐 했을 때 뭐 현모양처 이런 소리도 하죠. 여기도 그러신 분 안 계신가요? 현모양처가 그럼 직업일까요? 가사노동이라는 얘기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가사노동이 직업일까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가사노동을 해주는 건 뭘까요? 그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일을 하면 아니고 남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성. 어쨌든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삶의 영위를 해야 되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소매치기가 직업일까요? 돈도 많이 버는데. 그죠? 아니하면 소매치기 같은 건 직업이라고 안 하죠. 근데 소매치기를 잡는 경찰은 또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할 때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그런 진로를 가져야 돼요. 결국은 직업은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생을 같이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육아 때문에 당분간 집에서 쉬시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무조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어떤 이런 그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유능한 그 어떤 경제활동 능력을
그대로 썩힘으로 해서 사회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온다. 그리고 또 자꾸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성들이 그냥 집에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직업관하고 이제 그릇된 직업관을 보면 바람직한 것은 소명의식을 그러니까 자기 천직으로 보고 또 사회에 어떤 것을 어떤 그 이바지를 할 건지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하는 게 올바른 거고 그릇된 것은 뭐 어떤 그 뭐 경제적 수단으로만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 지위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대로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릇된 직업관을 보고 있습니다. 직업윤리가 어쨌든 낙업, 경력, 근업인데 어쨌든 즐겁게 일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어떤 직업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선의 직업윤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 세월호가 사고를 나게 한 자체도 어쨌든 안정성이라든가 규정을 안 지키고 해서 사고가 난 자체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 구조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린애들 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선장이나 선원들은 자기들만 탈출을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장이나 선원을 해야 될 직업일까? 해경이 내가 들어가서 구하려고 해도 죽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는 해경이면 그게 진짜 해경인가?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관이 저기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다칠 것 같고 내 생명 위험이 될 것 같아서 저 안을 못 뛰어 들어간다면 그게 소방관인가? 결국은 직업관은 내가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누구도 다 평상시에는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승무원이거든요. 그 땅콩 사건 아시죠? 여성들이 이 승무원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 치고 좀 인물 좀 되고 키 좀 크고 하신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한 번 여성이 승무원 모집한다면 몇천 명씩 모여요. 그 어렵게 해서 승무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고객들한테 무릎 꿇고 어떤 대접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과잉 친절을 해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따님이나 자녀들을 저렇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겉으로 보는 거와 속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직업관 내가 평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하냐 그게 나의 적성에 맞고 좋다면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 보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율이 30% 이상이 나와요. 결국은 뭐냐? 자기하고 안 맞는 겁니다. 적성에. 그래서 직업을 처음부터 선택하고 갈 때는 중요시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우리 이제 한국이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2060년 되면 아직 뭐 멀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한 30년 남짓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65세 이상이 4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애를 안 낳죠. 7포 세대라고 자꾸 하죠. 심지어 친구 만나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세대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같이 진단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목이기도 합니다. OECD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어떤 만족도를 이렇게 해봤는데 중요시하는 우선순위를 보니까 삶의 만족도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안전, 건강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직업이라고 6번째 있는데 이 직업이 결국은 수입도 보장하고 거기에 따라 교육도 또 건강과 안전도 그러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의 선택이 더 우선시 돼야지 이 우리 국민들의 이 어떤 이 중시하는 순위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고용 시장은 어떠냐? 뭐 4차 선생님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뭘까는 거죠. 예전에 어떤 기술이 하나 생기면 산업사회가 한 유럽 같은 데 200년 정도 이렇게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30년 만에 했어요. 그렇죠? 중화학공업, 농업에서 이렇게 벗어난 제가 서비스업으로 돼서 지금까지 오는 한 30년인데 자꾸 벤처마킹을 해서 외국에서 좋은 것만 따다가 했죠. 그러면서 기술 축적이 얼마나 돼 있냐. 그런데 이 기술이 이제는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7년, 기술 변화의 주기를 7년. 사실상 IT나 이런 부분들은 월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월별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내기 분들, 자녀분들하고 핸드폰 갖고 경쟁하면 지시죠. 결국은 그 세대에서 밀려나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계속하지 않으면 그 세대가 그걸 주로 하는 세대라면 여러분들이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밀리는데 그 애들 보고는 나에 맞춰서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 6T가 2000년도 초 어떻게 보면 IT, BT 뭐 이렇게 하지만 6개인데요. 이게 IT는 정보통신이고 BT는 바이오, NT는 나노, 그다음에 CT는 컬처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라는 소리를 CT라는 소리를 사실상 우리 카이스트 있는 교수가 95년대 일본 가서 얘기한 얘기예요. 문화적인 것과 그러니까 문화와 기술이 합쳐져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ET는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ST는 우주공학 어떤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6개의 기술들과 거기에 로봇, 거기에 또 플러스한 다른 인문학들이 같이 겹쳐서 새로운 기술들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망 직업들이란데 앱 개발자, 이것도 이제 앱이 엄청나게 생기죠. 드론 조종사, 지금 우리나라는 드론을 조종을 하지만 유망 직종이라고 하지만 드론이 산업화가 되질 않았어요. 드론 날릴 때도 없고 뭐 저것 갖고 뭐 시골에서 뭐 농약도 하고 한다는데 아직 그 기술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저 조종사가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는 저 컨트롤 타워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하지 요거 갖고 이게 조종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러면 이 직종도 이제 없어진 직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떴다는 직종이지만 우버택시 운전사, 우리나라는 아직 우버택시 운전사가 없죠. 단지 카톡으로 지금 부르고 있죠. 그거와 비슷하죠. 미국에서는 우버택시가 있는데 그냥 자가용이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데가 우버 등록해 놓고 이런 것들, 이런 직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발생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갑자기 들어오는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인구 10%가 인터넷에서 의류를 입고 90%가 무한 용량의 저장소에 저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인구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저거예요. 인구의 80%가 인터넷의 디지털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웹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80%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자동차가 최초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집도 3D 프린터로 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변하는 거예요, 사회들이.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답니다. 사실상 지금 저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인터넷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급됐을 때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술이 이게 발달하는 이유도 전에 그는 정보들이 이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의 기술들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집단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 기술이 지금 나감으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통제를 했는데 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서로가 만드는 게 다 그냥 어떤 상용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 발달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부분들입니다. 블랙체인을 통해서 세금 징수 이거 국세청에서 하잖아요. 우리 국세청에서 구청 같은 데서 세금 받는데 이제 로봇가 받는 거예요. 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술 진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 방향으로는 기술 진보 특성상 데이터가 무한대로 증가를 하고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한다. 컴퓨팅 파워의 무한화 확장과 인공지능이 일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진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변화가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변하게 되는,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못하는 부분이겠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같이 결합이 되는 부분.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술의 통합 운영,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미래 일자리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가 이제 사회 환경으로 강화가 되고, 기업 문화는 기업 직장에서 직업 매개체로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꼭 사무실 나가야 되냐, 뭐 집에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환경들도 많이 변할 것이고요. 일자리 양극화,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가 강화돼야 될 부분이고요. 고용 환경들이 지금 이 정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뭐 정규직화 시킨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혼란들이 많죠. 교사들도 지금 문제거든요. 임용교사, 뭐 교사들 지금 뭐 그 합격해놓고도 4천 명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인데 4만 명이 지금 기간제 교사로 있다는 거예요. 4만 명을 전부 다 정규직화를 시키면 앞으로 학령기 인구는 줄는데, 지금 교육대학을 나온다든가 하는 그 애들이, 그 학생들은 또 갈 자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이게 화합해서 이제 이게 가야 되는, 합의를 도출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필요한 취업 역량은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기초적으로 문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소통하는데, 소통이라는 문화를 사실상 우리 한국이 제대로 이 소통이라는 건 잘 몰라. 나의 주장만 하는 것이 소통이고, 내 주장을 안 들어주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그게 소통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통하면 소통은 하나의 기초직업 능력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따라 소통이 틀려지는 거죠. 만약에 IT 하는 사람인데 IT 용어도 모르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겠죠. IT 용어를 알아야 뭘 요구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소통 능력을 계속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개 보면 거의 기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창의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 찾기 교육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거다. 뭐 1+1은 뭐 2다. 딴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본인이 차지하는 것. 창조라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 이공계 쪽에서 기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인문학을 가미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창조인데,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도 안 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새로운 거, 안 되는 것을 해보게끔 하는 거, 그것이 창조적 어떤 능력을 자꾸 양성해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용서를 하고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는 자꾸 떨어지냐, 너는 자꾸 실패하냐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미래 직업을 4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 기존 직업의 고부가 가치를 하고, 또는 직업의 세분화, 지금 있는 직업이 세분화된다는 전문화, 그리고 융합형 직업의 어떤 증가,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변하면서 생기는, 변화로 해서 생기는 탄생하는 직업들을 이제 보는데요. 기존 직업에서 더욱 직업 미래 보면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것이 이제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세분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냥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테마별로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죠. 의료 서비스도 뭐 응급실만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언론도 이제
되는데 언론이 지금 그 사실 이 기사를 컴퓨터가 써요. 지금도 어떤 외부에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지진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더 인지를 빨리 해서 기사화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자가 컴퓨터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고를 쓰고 하거든요.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향후 출현 가능성의 해외 직업 사례인데요. 이 간호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 10가지 직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간호사 하나에 미국 같은 게 한 30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나라 직업이 지금 직업사전에 등록된 게 한 14,000개 정도, 14,500개 정도가 우리나라 직업에 지금 등록돼 있어요. 미국이 3만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직업들이 엄청나게 없어지고 융합이 되면서 계속 이제 발달을 해나갈 겁니다. 사립탐정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금 아마 이것도 할 건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미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세분화되는 부분들, 뭐 노멀 엔지니어라든가 뭐 노년 플래너 이런 직업들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고요. 해외에서 오는 어떤 요리사 농부, 도대체 요리사 농부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먹거리를 갖고 많이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한번 땅 터지면 전국이 난리, 뭐 계란 파동 나듯이 변지가 나듯이 요즘은 딴 게 또 뭐 유해성이라 해서 또 한번 터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요리사와 연결해서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 끼에 뭐 5,000원에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000원에 먹더라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에요. 미래의 어떤 변화에 의한 직업이 세분화된 전문 직업들. 앞으로 미래의 직업은 누구도 지금 어떤 직업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못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전문가도 아마 이 직업이 많이 고용률이 많을 거다, 또 보수가 높을 거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미래 세대들은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르칠 게 아니라 직업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역량을,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를 찾아가는 역량을 가르쳐 줘야지 이 직업에 있으니까 이 직업이 좋으니까 가라는 건 이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고용시장에 갈 때는 지금 현재 직업의 65%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직업이 생기야 고용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용시장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직업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그 생길 거라고 때문에 그걸 고용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량,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일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엔 그 미래 보고서에서도 이제 보면 뭐 여기서 보면 직업 방향 뭐 일자리 뭐 인공지능, 합성 생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생기겠는가요? 여기는 전문가 몇 명이면 프로그램 만들면 그 프로그램 만든 게 다 할 텐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에 집중이 되고 직업에 따라 소득 격차 확대되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문제. 그리고 자 이렇게 그 직업이 변하면서 윤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진짜 로봇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게 만들 때 로봇이 생명공학이 해서 변형된 사람을 만들어낼 때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데에 더 사람들이 집중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우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우리가 감성과 감정에 맞게끔 가려고 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글로벌 인터넷과 정보식이 증가, 주머니 쏘고 들어가는 의사, 이게 이제 핸드폰 자체가 여러분들의 우리 세대들의 맞춤형 의사가 돼서 모든 걸 진단해주고 이 핸드폰이 다 처방도 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의사 갈비기도 높고. 드론 시대, 정부를 대신할 기술 블랙체인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의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블록체인으로 해서
그냥 컴퓨터가 하면 돼요. 행정도 일부분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무원 되기 쉽고 뭐 검사 됐으면 좋겠어요. 검사 없어져요. 이제 법률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호사들 보면 데이터 갖고 하는데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이 컴퓨터가 더 빠르지 사람이 빠르질 않아요. 이제는 그런 직종들이 사라질 직종들. 그러면 그게 어디로 어떻게 변할 건지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머님들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뭐 한석봉 어머니의 아마 본명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떡 쓸면서 뭐 글씨 쓰라고 했다고 그러고 하는 부분 나오는데 이 낸시 여사 같은 경우는 교사였었죠. 에디슨은 학교 안 다녔죠.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의 그런 부분들.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힘이 받아서 그렇고 존 F 케네디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뭘 해라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준 거예요. 그 지능을 좋은 대로 그냥 발전시키는 대로 쓴 거지 방향을 틀어서 딴 거 하도록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새내기분들도 그래요. 지금 직업을 갖고 싶으시면 컴퓨터, 핸드폰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 애들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줄임말 이런 걸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뭐 내용이나 하는 방법들을 빨리 배우셔야 일자리 생깁니다. 다른 일자리, 사회적으로 일자리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